아이가. 자, 346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한양대 문제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얘기했죠. 너희들 교과서에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런 문수 문제,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돼? 이해돼? 답이 뭐예요? 1번. 아, 좋아요. 자, A0에서 BN을 가는 것도 2의 백승이고, B0에서 BN을 가는 것도 2의 백승이에요. 2의 n승이에요. 오케이? 우리 앞에서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 했잖아. 왜 2의 n승이냐? 위아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래서 2의 백승. 그러면 이걸 가지고 2번을 풀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출발 지점을 다 달리 가겠다는 거야, 2번은. 그러면 뭐, 근데 생각해보면 A0는 쉽게 A0에서 가는 거는 2의 백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어떤 AK라는 K가 1부터 99까지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에서 왼쪽을 가지 않은 채로 가는 방법은 2의 100-K제곱인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뒤로 한번 갔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로 한번 갔다가 어디까지 튀어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BK 플러스 1까지 튀어나와야 돼요. 일단은 한번 뒤로 가면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어디까지 가느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게 어디까지 갈 거냐. 그 가지수가 K가지.
굳이 이걸 왜 따졌느냐? bk 플러스 1에서 b배까지 가는 거는 2의 99 마이너스 k제곱입니다. 결국 얘네들을 합쳐주면 이렇게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A100에서 여기에서 가는 거는 뒤로 가는 100까지 거기에다가 쭉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100을 넣는다는 것은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00승 101가지 거기에다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9에서 더하려고 그러면은 얘는 이걸 무슨 수열이라고 하지? 수열에서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이런 형태를 몇 급수라고 그러죠? 네? 몇 급수 할 줄 알죠? 등기수열처럼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회전목마 문제도 기억나시죠? 그런 문제처럼 이런 경우의 수 문제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눠주는 게 국룰이에요. 자, 넘겨보시면은 이게 347번 같은 경우는 타학교 기출문제인데 한번 고민들 나중에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집합과 함수와 관련된 경우의 수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집합. 집합과 관련된 경우의 수. 집합의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중복 순열. 자, A가 전체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 얘가 1, 2, n일 때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1부터 n을 여기냐 둘 중에 하나에다 넣어주니까 2의 n승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A 합집합 B가 이렇다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1, 2, 3, 4 네 군데이기 때문에 4의 n승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조금 달라진 형태인 A 합 B는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기 때문에 3의 n승까지 이와 같이 중복 순열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셔야 돼요. 집합이 그래서 3개로 늘어나면 벤 다이어그램을 더 늘리기만 하면 충분하죠. 벤 다이어그램 한 집합 한 4개, 5개 이런 거 그려봤어요? 없죠. 나도 그려본 적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걸 또 이렇게 그것도 해본 사람들은 요령을 좀 알더라고. 이렇게 그리면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348번을 딱 보면 A, B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간이 3군데예요. 근데 넣어야 할 원소의 개수가 몇 개? 5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5,
5의 3승과 3의 5승 중에 뭘까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그쵸? 3의 5승이잖아. 에이, 당연히 있겠지. 3의 5승이고요. 여기서 A가 공집합이거나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해야 되지만 실제로 빼는 거는 A만 공집합이 아니면 돼요. A만 공집합이 아니면 B는 자연스럽게 공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공집합이 여기에 원소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2의 5승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349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조금 더 확장한 문제 보시면 A, B, C의 뭐가? 합집합이 1, 2, 3, 4, 5. 그럼 여기까지만 그려요. 된다요. 그럼 원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총 7군데예요. 7의 5승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나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거나 C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7의 5승에서 A, B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5의 5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B 교집합도 공집합이고 B와 C의 교집합도 공집합인 거는 여기까지도 넣지 마라. 마지막으로 얘를 다 만족하려면 3의 5승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럼 집합 문제에서 하나 더. 어떻게 보면 가장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 어울릴 만한 350번. 이 문제는 여기저기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이제 조금 깜짝 놀랐던 거. 350번이. 너희들 혹시 중학교 때 영재원? 라고 좀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연대 영재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는 입학시험에 나왔어요. 350번. 와, 진짜 얘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문제를. 자, 1부터 10이 있어요. 개수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개수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는데 2의 10승이라는 부분집 합중에 원소의 합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애들의 개수. 자, 이런 류의 문제를 너네들이 만약에 풀었어. 그러면 정말 짤막하게 10초 안에 검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해. 왜냐면 풀고 나서 이런 문제 언제나 약간의 영혼이 나잖아요. 그 10초 안에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전체 경우의 수를 3등분 해줘요.
이런 문제는 항상 이거에 비슷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략 1024니까 3, 4, 5, 3, 42, 341 근방에 있는 수가 나와요. 이거랑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값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내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n이 10이라는 거는 꽤 큰 숫자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분의 1에 상당히 가까운 값을 가질 거고요. 분류 작업을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A개 여기에서 B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의 합 제일 쓰기 좋은 표현은 혹시 이런 표현 그죠? 3으로 나누어지자 2인 이러한 오케이 자, 이 369는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까먹지 말고 위에 3세. 왜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B 수서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1이어야 될 거고, 얘가 1이면 얘는 2개.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얘는 잠깐만 2인 경우 왜 안 하니? 2면 얘는 0개나 3개 얘가 3이면 다시 얘는 1개 얘가 4면 또 가까이에 대한 경우의 수는요 이렇게 그래서 42가 있고 거기다가 까먹지 말라고 했던 요 정도면 저 값에 상당히 근접한 값이에요. 그러면 마음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될까요? 됐어요? 이 정도 일단은 하면은 기본적인 건 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함수예요. 넘겨보시면 351번. 이거는 나중에 과제를 하시면은 볼 수 있을 텐데 이 한 문제로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합 x가 y가 이렇게 됐을 때 1, 2, 3, 4 5번에 대한 조건이 모두 다르죠. 1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이겠어? 1대1 대응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1번 n과 r이 같을 때 나오는 1대1 대응 m팩 혹은 r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은 이때 이 표현이 뭔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혹시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말 옛날 표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찍었구나. 옛날 표현이에요. 전사함수.
함수를 흔히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에 비유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쐈더니 막 쐈더니 다 죽었다. 그래서 전압 다 죽었다. 다른 함수는 한 발에 하나씩 죽었다. 그래서 전단사는 다 죽었는데 다 한 발씩 맞고 죽었다. 그게 1대1.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분할을 배우면은 스터링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나는 함수의 개수는 순서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n, 1부터 n, 1부터 n이기 때문에 전체 n의 r승입니다. 치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2가 치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n이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 걸 포함 배제로 빼주면 된다. 그래서 n의 r승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1에 n-1의 r승 n 콤비네이션 2에 아까 마치 교란수랑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팩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n 콤비네이션 n에 n-n r죠. 실질적으로 요거는 0이니까 그래도 써준다면 이렇게 포함돼서 저기 뭐하는 소리일까? 문 떼는 소리인가? 전동 들리는 소리인데 이게 방학 전에 원래 문을 다 떼기로 했는데 일정이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이제서 농담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돈을 똑같이 써도 욕을 먹는 거야. 학원 입장에서 똑같이 써. 오히려 더 써도 욕을 먹는 거야. 선생님이 불만한 학생들 어쩌겠어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3번. 이게 전형적인 무슨 함수? 이런 걸 뭐라 그래? 증가함수. 아니 뭐 대단한 표현 있나요? 야 이거는 기억나야 된다. 뭐? 아 그쵸. 아 뭔 개미 목소리만 해. 이런 거 좀 잘 들어. 그러면 4번은 N, H. 자, 두둥. 5번은 자, 5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조건 있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조건까지 들어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는 1, 어디까지는 2,
어디까지는 n.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몇 개는 1, 몇 개는 2, 몇 개는 3, 몇 개는 n. 이렇게 이거를 A1개, A2개, AN개는 대신 AI는 1 이상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즉 NHR-N 이라고 써줄 수 있죠.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수능형으로 바꿀 때 실제로 352번이 2018년이니까 2019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2018년도요. 나중에 집에서 풀어보시면 혹시라도 수능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 풀어보시면 쉽사리 안 될 겁니다. 혹시나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354번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저번에 6시간 어떻게 했는구나. 그때를 떠올리며 조금만 더 힘냅시다. 3, 4분 한두 문제만 더 풀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354번.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아예 FA가 A 된다. 만약에 FA가 B라는 값을 갖는다면 F하고 FA가 FB가 되는데 이게 A가 돼야 되는 즉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라는 이 5개의 원소를 X, X 쫙 X 쫙쫙쫙 쫙쫙쫙쫙쫙 자, 요거는 5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대신 입해보고 나머지는 15가지가 될 거고 얘는 5개 중에 2개, 얘는 1가지에서 26가지. 이거를 3개로 확장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돼요. 함수 같은 경우도 다방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내가 학교 선생이면 시험 문제 낼 때 별로 고민 안 한다라고 그러면 51번 같은 문제를 내는 거야. 비록 이게 교과서에 있다 손 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 문제당 1에서 1.5점씩 그냥 하면 되잖아. 딱 좋아. 한 문제 100점. 그치? 1, 1.5, 1.5. 평가에 딱 6점, 100점. 얼마나 좋아. 단답형. 생각할 거 없죠. 이해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는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오늘은 이렇게 되면서 다행스럽게 너희들이 해야 할 과제가 늘질 않았어.
아직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너희들 과제는 어디냐? 안 했잖아요, 앞에. 교과서. 한 40분 정도 되잖아. 그거 다음 주까지 꼭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라고 해봐야 오늘은 토요일인데 수요일인가? 그쯤 있는 것 같던데. 뭐 화요일? 화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때까지 해오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약간 과제를 직전에 할 수 있거든. 근데 되도록이면 너희들 스케줄이 빡빡한 건 알지만 수업을 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으냐?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시일이 길어지면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 한 개도 안 나요. 그러고 다시 내 맘대로. 그게 경우의 수에 약간 안 좋은 순환이에요. 뭐 느는 게 한 개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분할 그리고 이어서 이항 동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정우도 집에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너희들 시험 둘 다 집에서 볼 거예요? 저번 시간도 반납해요. 네. 적당한 공간을 남겨놓은 건 적당히 삐적삐적 해봐라 정도. 실제로 다 단답형으로 하는 거죠. 김정모가 집 갖다 달라 해서 편집지도 갖고 왔어요. 금방이야? 아까 갖고 왔어요. 아, 가져갔어? 잘 가요.